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남북관계가 안 좋아진 이 상황에서 남남 갈등에 대해서 남쪽의 이념 대립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해법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? 먼저. 대북 지원을 하기 전에 일단 남남 갈등부터 말씀하신 대로 남남 갈등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의견이 대립하는데 서로 자기 목소리만 내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. 그래서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무조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내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통의 장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뭐 당장 무슨 해결책을 내놓자 그게 아니더라도 서로 계속 말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인데 사람이란 키워드는 결국 만나서 같이 밍글해갖고 좀 어울려서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갈등이 계속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일단 만나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단 만나야 싸우더라도 만나서 싸우다 보면 또 정이 들고 그러면 또 어떻게든 이제 중간에서 해결책이 나오든 아니면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어느 쪽으로 치우치더라도 조금 공통된 그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단순히 예를 들어서 대북 지원을 하자 말자 그런 걸 떠나서 대북 지원판 안에서도 그리고 북한 지원, 대북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있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또 그쪽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어요. 근데 그 단체들끼리도 좀 모임 같은 게 없거든요. 서로 얘기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. 그런 자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둘 다 중요한 일인데 통일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한국 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으로 이제 국민들과 다 화합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정책인데 그 활동하는 활동가들끼리 모임의 자리가 없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의 목소리만 내고 이러다 보니까 더 남남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계속 활동가들끼리도 계속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더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더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런 의견을 좀 공유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활동가라고 말씀하신 건 평화통일 활동가인가요? 아니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조금 더 폭넓게 뭐 보수적인 단체 뭐 이런 활동가까지 포함하시는 건가요? 그게 지금 당장은 쉽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모두와 함께 누구를 예외를 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, 뭐 잠시 홍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금 대화를 주최하고 있는 민화협이 바로 그런 이제 취지로서 설립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중간 광고로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은 있다고 봐요.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인도 지원만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된다라거나 뭐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남과 북이 막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회적 합의들, 그러니까 이념과 관계없이 정치적인 색깔과 관계없이 그런 공동의 목소리들이 계속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영역들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뭔가 이게 지금 단위에서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우리 민간들이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런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? 그게 남남 갈등을 좀 줄이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예, 그 남남 갈등 해소 이것이 가장 이제 근본적인 어떤 남북 관계 개선 뭐 아니면 이제 우리 사회의 평화의 구축에 이제 기본이 될 텐데요. 이번에는 한번 지금 단계에서 뭐 남북 관계의 어떤 가장 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, 그런 활동, 뭐 작지만 그런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? 일단 제가 지난 봄에 그 될 곳에서 했던 독서 토론 중에서 책 중에 그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이 썼던 책인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. 그거는 독일의 이제
통일이 되기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이 있는데 이제 끝부분에서 이제 그 독일의 이제 그 문화가 동독과 서독이 이제 문화적 간극이 커지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그 일종의 그 연방정치교육원이라는 걸 설치를 했대요. 각 동독과 서독이에요. 거기에서 이제 그 문화적 줄이기에서 민주시민 교육과 더불어서 아까 말했듯이 문화적 간극을 줄이기 위한 게 있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이런 비슷한 그 민주시민 교육원이 있다고는 들었긴 들었어요. 비슷한 거. 하지만 그것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현재 적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민주시민 교육과 더불어서 이런 우리 남북한의 문화적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교육원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하면서 하면은 좀 북한에 대한 좀 이미지가 좀 탈피가 되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교육의 중요성을 역시 이제 강조를 하셨고 우리 양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이슈는 기후위기잖아요. 그리고 기후위기를 함께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어떻게 이제 함께 할 수 있을까? 이런 상상력은 좀 키워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.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도 지금 그 유엔의 그 탄소 중립 계획을 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정당한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통로가 또 그 한국하고 이렇게 또 협력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좀 방향성 정도는 우리 이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합쳐서요. 정권이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그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남북 관계도 이제 같이 요동을 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요. 그렇게 정권과 관계없이 이거는 정말 이제 지속됐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아이템, 이런 의제가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인도 지원만큼은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프리카 애들 돕자라는 키워드에 막 야 이거 정치적으로 야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북 아이들 돕자라는 거에 어떤 색깔이 끼지 못하게끔 이거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무조건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좀 대화라는 방식도 많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대화 방식 중에서 이제 굳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학술 교류라던가 문화적 교류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 그 들꽃에서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의외로 북한에서는 좀 음악에 대해서 클래식이 되게 열심히 잘 연구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근데 이런 클래식 관련해서 남북한 교류를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 한반도 내에서 하기는 어렵고 좀 클래식으로 유명한 독일에 가서 제3국 같은 그런 데서 그런 문화 교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자그마한 이런 관계가 이제 구축이 되면 이제 이게 큰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활동에 대해서 이번에는 주제로 삼아봤는데요. 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지만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의견들을 이제 주신 것 같습니다. 인도적인 지원, 그 다음에 작지만 끊임없는 교류 활동, 이것들을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